쿠팡의 밀크런 방식이 그 창고에 생산 정화를 시켰다라는 것도 저는 큰 목으로 차지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쿠팡이 점점 커지면서 쿠팡의 딜리버리 조직이 엄청나게 확대가 됐어요. 사실 지금은 전국적으로 확대를 진짜 근데 지금 쿠팡에서 가장 밀고 있는 게 뭐야? 새벽 배송 그리고 식품 배송이 어마무시하잖아. 냉동을 만드는 회사나 냉장을 만드는 회사에 그냥 도는 거야. 돌아가지고 쓸어 담아. 창고 부분 아까 물류 창고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그 B2C 거래량이 증가해 갖고 그거의 수요에 맞춰서 물류 창고들이 이제 공급되기 시작했죠. 물론 그 시점이 어떻게 보면은 코비드 시점하고 거의 맞아떨어지는 앞뒤 시기부터 공급이 되는 2022년도, 23년도 현재는 공급이 좀 많이 위축되고 축소되긴 했지만 그 2019년도 전 공급된 게 2022년도, 3년도 막 요거 시점인 거죠.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 이제 B2C의 증가량, 산업이 증가한다,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에 맞춰서 너도나도 물류 창고업에 이제 달려든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그 B2C 영역은 순수하게 창고에, 물류 창고도 바라는 요하는 영역은 챔버에, 큰 비축량을 보관할 수 있는 챔버에 작업을 갈 수 있는 전용 공간들이 일부 이렇게 갖고 있는 물류 창고들을 원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창고 형태들이 다 그쪽에 쏠린 거죠. 근데 실질적인 콜드체인 영역은, 그러니까 예측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냐라는 게, 콜드체인 영역의 흐름은 굉장히 리드 타임도 짧고 제품의 이런 수명 주기도 짧은 사이클을 갖고 있는 제품들을 취급하는 형태다 보니까 비축 전용에 장기간 비축 전용을 하는 창고들의 공급량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런 짧은 리드 타임과 순환적으로 하는 클러스터 형태의 물류 창고도 적절하게 맞춰서 공급이 균형 있게 됐으면 지금 이런 물류 산업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콜드체인 쪽이 조금은 원만하게 가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창고 부분이 너무 균일화되고 획일화된 형태로 갔다라는 게 그런 창고의 형태, 챔버 형태로만 공급이 돼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좀 지적한 거고요. 그래서 조금은 대형 화주들에 맞춰 있는 클러스터 형태의 물류 창고들이 공급이 좀 많이 절실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렇게 되면 이제 싸움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창고 공급이 되게 많았고 공급과 수요가 어느 정도 밸런스가 이루어져서 갔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물론 너무 많이 지었어요. 솔직히 코로나라는 게 물동량을 확 늘려버리면서 사람들이 외출을 못하고 쇼핑을 못하게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딜리버리 오로지 택배 아니면 배달을 위주로 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어마무시할 정도로 계속적으로 건축비가 올라가더라도 2배, 3배가 올라갔었더라도 사실은 물류센터를 계속 지원했거든요. 저는 이런 게 어쨌든 어떤 구조의 문제, 크로스덕이라든지 이런 쪽의 부분보다는 저는 소비가 기존의 이커머스 시장의 막대한 증가량으로 인한 콜드체인의 증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생산해서는 계속 찍어내는 거고, 계속 만들어내는 거고, 그거를 사람들이 계속 딜리버리로 하다 보니까 창고 공간이 필요했던 거지, 사실. 왜냐면 생산해서 바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생산, 보관, 출고가 돼야 되는 부분이 워낙 많았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의 조금 문제점이 더 크다. 그래서 코로나가 잠식이 되고 나서 사람들이 밖으로 빠지고, 백화점이라든지, 쇼핑몰이라든지, 할인몰 이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빠지면서 그 물류센터를 활용한 딜리버리 상품의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저는 그게 점점 비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솔직히 대형 물류센터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 작은 냉동창고, 냉장창고들도 엄청난 공실량이 나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도 파주에서 냉동 풀필먼트를 하고 있지만 냉장 풀필먼트를 하고 있지만 저도 코로나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수요량이 되게 큰 수요를 봤단 말이에요. 좀 엄청난 물량을 취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조금 과할 정도로 물류센터를 확장을 시켰는데 코로나가 잠식이 되면서 완전히 텅텅텅 비는. 네. 저는 이렇게 200평, 300평 단위의 물류센터를 졌던 게 아니라 일부러 쪼갰단 말이에요.
60평 단위, 80평 단위 이런 식으로 쪼갰는데도 불구하고 점점점 업체들이, 화주사들이 못 만들어내는 거야. 이제. 그걸 제조를 해봤자 출고가 예전에 반밖에 안 되니까 그거를 재고 부담성을 떠안을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저는 사실 좀 더 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뭐 지금 교수님 말씀도 맞죠. 창고를 보면 심각한 게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뭐 학계라든지 산업에 보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몇 년 뒤면은 창고의 수요가 맞춰질 거다라고 얘기들을 하죠. 저도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그러면 그 해당 시점까지 그런 창고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찌됐건 버티거나 존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과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흘러갈까라는 게 조금 고민이고요.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이런 콜드 창고들의 거래를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실예로 약간 경기도 뭐 예를 들어 남부 쪽인 뭐 이천이라든지 여주, 용인, 뭐 용인, 안산 이쪽에 이제 창고들 안성 이렇게 많이 지어졌는데 지금 화주 유치가 이제 가장 어려운 시점이다 보니까 막대한 자금을 뭐 몇백억부터 많게는 뭐 몇천억의 자금을 지어넣어서 이제 몇만 평짜리 뭐 창고들을 뭐 1, 2만 평부터 몇만 평짜리 창고들이 지어져 있는데 지금 안 나갔다는 거죠. 문제는 그걸 쓸 화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의 알아보는 화주만 나타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유치하려고 지금 뭐 실례로 페이스 단가라고 하는 정해진 가격에 뭐 관리비 별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단가 이거를 뭐 연에 얼마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렌트프리를 내가 뭐 몇 개를 주겠다. 그 다음에 피드아웃을 몇 개를 주겠다. 이제 거기에 TI라고 테넌트 임프루먼트라고 하는 이런 비용까지 얹어갖고 주겠다라고 화주 유치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궁극적으로 시장을 망가뜨리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류창고에 투자했던 이런 투자사나 자산운용사들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게라도 유치해서 창고를 빨리 원활하게 돌리고 자기가 부었던 자금에 대해 갖고 빨리 그거를 뭐 이자를 밸류 체인을 하든가 이런 가치를 만들어야 되는 거를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빼고 싶은 거죠. 근데 생각보다는 지금 상황은 되게 심각하다. 그렇게 좋은 조건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주들조차도 물동량이 지금 온전치 않은 상황이라 창고에 대한 수요에 맞추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사실은 거기에 이거는 모 기업을 까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가 참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그런 이제 과도한 물량이 늘어난 건 맞아요. 창고라는 과도한 물량을 생산해내는 게 맞아.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상 쿠팡의 밀크런 방식이 그 창고의 생산 조화를 지켰다라는 것도 저는 큰 목을 차지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쿠팡이 점점 커지면서 쿠팡의 딜리버리 조직이 엄청나게 확대가 됐어요. 이제 전국적으로 진짜 전에는 이제 광역시권, 서울시, 경기도에서도 수도권 지역만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은 전국적으로 확대를 진짜 소도시부터 저 외곽시까지 확대를 했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 쿠팡에서 가장 밀고 있는 게 뭐야? 새벽 배송 그리고 식품 배송이 어마무시하잖아. 진짜 왔다잖아요. 근데 거기가 보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돼? 다 밀크런 체인으로 운영이 되잖아. 이제 냉동을 만드는 회사나 냉장을 만드는 회사에 그냥 도는 거야. 돌아가지고 쓸어 담아. 전에는 그 회사들이 어떻게 했냐? 사실 나한테 있었거든. 각자 있죠. 저한테 물류 위탁을 넘겼단 말이야. 냉동 창고를 얻든지 냉동 창고 풀필먼트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거기서 발송을 하든지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냥 데일리로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돌아버리니까 사실은 거기에서도 만만치 않은 부분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러니까는 당연히 건물 지어놓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라. 이거 써야 되는데. 분명히 여기라는 우리 류성우 기업에서 우리 냉동 물류를 쓸 거야. 그리고 얘네가 워낙 커서 얘네는 분명히 확장을 할 건데 지네 돈으로 짓진 않을 거고 우리한테 분명히 위탁을 하기로 했어. 그때 누구의 류성우 무슨 본부장이 와서 나한테 그런 소싱을 한번 준 거야.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난 졌어. 투자를 했어. 엄마 알고 보니까는 저쪽 가가지고 쿠팡 밀크런치 보내고 있네. 그게 훨씬 이득이라 이거지. 관리비를 내고 세를 내고 운영비를 내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한 번에 게다가 또 매출까지 잘 만들어주니까 저는 사실 이러한 부분이 좀 더 크지 않았을까. 앞으로 그리고 앞으로의
이커머스 산업 시장이 점점점 발달이 되고, 그리고 뭐 쿠팡 같은 경우가 점점 커지게 되면, 쿠팡 제2의 또 쿠팡이라는 또 그런 부분이 나오면 더더욱 힘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그 창고의 문제는 너무 챔버형 창고, 보관 중심형의 창고에 치우쳐서 간 거가 저는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좀 균형을 맞춰서 창고의 형태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런 다양한 형태의 공급이 어느 정도 비중과 균형을 맞춰서 하는 게 옳지 않나.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그런 콜드 창고를 쓰는 제품들이 모두 비축 보관만 했다가 유통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 단계의 물류 행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 단계 행위를 커버하는 영역도 작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영역들과 함께 좀 균형 맞춘 그렇죠. 창고의 공급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크로스덕이라는 걸 아까 말씀하신 거지.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그렇게 창고 설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벌크형으로 생산자들은, 제조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한 개씩 제조를 하지는 않잖아요. 여러 개를 제조해서 한 박스에다가 벌크화 시켜놓은 다음에 그대로 해서 입고를 시키고, 거기에서 다시 소분 작업을 하는 사실 그 업무인데, 창고업이라는 게. 그런 부분은 조금 변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또 신규 건물을 질 때면, 우리 류 박사님한테 한번 조언을 한번. 네. 저는 덤으로 옆에서 따라가서. 좋습니다. 네.